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보문산에 짓기로 한 국내 최대 높이의 목조 전망대 건립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최근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확보한 국비 65억 원도 반납해야 할 상황인데요. 민관 협의를 통해 민선 7기에서 보류했던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도 재추진 조짐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2024년 6월까지 보문산 중턱에 짓기로 한 목조 전망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높이가 48.5m에 달해 목조 건축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목조 전망대만으로는 관광 랜드마크화가 어렵다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건립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장 문제는 확보한 국비 반납입니다. 목조 전망대가 일반 초고층 전망대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비 6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목조 전망대 건립을 추진했다 그린벨트 문제로 사업이 불발된 산림청도 대전시 입장 변화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광명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걸 반납을 시킨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산림청에서도 난감해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민선 7기 내내 논란이 이어진 보문산 연계 교통수단 설치를 놓고도 다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당선인은 대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 반대로 보류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도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경제성과 필요성을 놓고 9개월에 걸친 민관 공동위원회 수기를 통해 보류한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용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민 합의 과정이나 협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보문산 개발을 비롯한 각종 환경 이슈를 놓고 민선 8기, 민관의 갈등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가뭄을 달래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00mm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가운데 지역 곳곳에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도심에서도 크고 작은 추돌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2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오후 7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100mm가량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라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충남 북부에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감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한편 이번 장마는 올해 지속됐던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충남의 저수지 저수율은 40%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번 장마로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저수율이 21% 수준에 불과했던 보령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내일 남해상으로 내려가 주말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영향을 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예타 통과 당시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인 트램이 추진 중이고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가수원 사거리까지 일부 중복 구간이 발생한 점을 들어 수요 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인수위는 수요 예측 재조사에 들어가면 9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 착공 시기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고 1호선 환승역인 용두역 건설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꼼꼼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1살 A씨는 지난 4월 금산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 후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다음 날 보험 처리하겠다며 집으로 귀가했고 이후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재촉하자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현대자동차 아산 출고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완성차를 싣고 공장을 나서는 대체 차량의 적재가 불량하다며 현장 경찰관에게 단속을 요구하다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중 조합원 8명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전부터 현대차 측에 자신들이 운송할 수 있는 물량을 더 늘려달라며 18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 누리호의 멋진 성공 뒤에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리호를 만들어낸 국내 연구진이 있었는데요. 장석영 기자가 누리호를 성공시킨 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카운트다운과 함께 발사된 누리호.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연구진들은 초긴장감 속에 우주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누리호를 지켜봤습니다. 엔진 점화부터 이륙, 1단 로켓 페어링이 분리되고 2단 로켓 분리. 이후 14분 36초 만에 누리호 3단에서 발사된 성능 검증 위성이 700km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성공이 최종 확인되면서 함성과 박수, 눈물로 가득 찬 발사지휘센터는 말 그대로 축제의장이 됐습니다. 성공은 모든 걸 다 성공해야지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나라만 실패해도 또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걱정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깔끔한 성공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은. 네. 지난 2010년 시작된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 모두 1조 9,572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초반만 해도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우주 분야이다 보니 모든 게 도전이었던 겁니다. 초기에 독일이나 이런 데 이제 출장을 가면 박물관에 가서 꼭 엔진 이전에 발사하고 난 그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의 엔진들을 보면서 그렇게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하지만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로켓 부품 37만 개 가운데 압력, 온도 센서 등 일부 소형 부품들을 빼면 발사체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을 포함해 모두 직접 설계하고 제작, 조립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취득을 해서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그 원인 분석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 가슴 저리면서 봤었고요. 다 보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실패에 대한 중압감도 매우 컸지만 누리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10여 년을 달려온 연구진들. 이제는 누리호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연구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더욱 속도를 내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지역에서도 한시 긴급 생활자금이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온통대전 카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도 다음 달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자금을 1인 가구 기준 최소 30만 원부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으며 서천과 청양 등 충남 지역 지자체도 거주지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긴급 생활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가 최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재를 빨아들이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대전에는 반도체 학과가 전무한 상황인데 지역 대학부터 관련 학과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현재도 전체 17개 학과 가운데 15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학과 정원을 더 늘리면 지역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비현실적이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엔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데 정부 대책은 법률 개정과 예산 배정 등 걸림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원 제한이 없는 지방 국립대에 반도체 학과와 대학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단기 아카데미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우수 학생들도 교육시키고 또 각 지방에 있는 반도체 관련한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 먼저 반도체 학과와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하자. 또 교수진과 장비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박사뿐 아니라 생산과 설비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치권도 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학교와 산업계 등 현장 목소리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문제까지 감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도 살리고 반도체 인력도 양성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과 학력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목 구구식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강영환 기획운영실장이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인구 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의 저서 지방시대를 출간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송화급의 한 철강제 생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59살 A씨가 전기에 감전돼 팔과 다리 등 화상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줄자로 공장 설비의 길이를 측정하던 중 22,000V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매물 누적과 급매물 출현,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번 주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전은 전주 대비 0.04%, 세종은 0.15% 하락하며 하락세가 이어졌고 충남도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대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나 대전에 주소를 둔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소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 때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 일요일 대전시청 주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대전시가 당일 주변도를 통제하고 10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시청을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인원은 10,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전 7시부터 집회가 시작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시청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둔산경찰서를 돌아오는 행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구간 차량 운행도 제한되며 시청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객은 남문광장에 설치되는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 둘레길 중 전남 해남 땅끝 전망대에서부터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1,800km 길이의 가장 길이가 긴 대표적인 둘레길인 서해랑길 개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